금융시장에서 이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이자, 금리, 가격에 대한 부분 담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환원해야죠. 세금 몰수해야죠. 규제해야죠. 뭐하고 있냐고 지금. 3월 이후부터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도한 은행들의 예대마진 차익을 줄이고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줄지어 대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권에 대해 돈잔치를 벌인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자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최초 4%대까지 줄지어 인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은행들이 허겁지겁 금리를 조정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KB,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줄지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자, KB국민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최대 0.55%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최저금리 기준 각각 주택담보대출은 4.66%, 전세자금 대출은 4.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도 2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대 0.45%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최저금리 기준 연 5.09%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의 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리가 5%가 넘어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5% 거의 중후반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인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도 21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신용대출은 4.28%,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4.5%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은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주요 은행 가계 예대금리 차이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달, 12월달 수준보다 23년 1월이 되고 나서 예대금리 차이가 대폭 확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1.51%로 확대가 되었고요. 신한은행은 0.84%, 하나은행도 1%를 넘어섰고, 우리은행, 농협도 1.07, 1.44%로 예대금리 차이가 확대되었다. 자, 은행들은 지속된 고금리의 수혜를 입으면서 지난해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이자 이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공시가 시작된 이후 점차 줄어든 추세였던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 차이가 지난달 다시 일제히 커졌습니다.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최근 이자 장사 지적이 이어지자 은행권은 지난주 3년간 최대 10조 원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지만 실제 출연하는 재원은 7,800억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증 등을 통한 간접 지원 효과라는 점이 알려져 부풀리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논란이 거세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은행권에 지금 돈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의 지금 소비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자의 금융 재원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권의 일부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들의 예대 금리가 계속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예대 금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의 이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금리 차이를
예대 금리라고 합니다. 예대 금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대 금리가 이렇게 커지게 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는 저금리 시대에 살았었죠. 자,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대출에 대한 총량들이 늘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고금리로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출 총량이 원래 확대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이자에 대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된 겁니다. 자, 특히 5대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자,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5대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율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확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 금리 차이를 보게 되면 1.2% 수준입니다. 그리고 5대 은행 중에서 가장 높게 예대 금리 차이가 확대된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1.5%.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 있죠. 인터넷 뱅킹. 그리고 보험사 또는 증권사 전부 다 4%대입니다. 4%대. 그리고 은행권 중에 예대 마진이 가장 높은 은행은 전북은행입니다. 전북은행. 몇 퍼센트냐면 말도 안 되죠. 6.4%입니다. 엄청난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은행이 1억을 대출해서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5대 은행은 평균 120만 원씩 계속 받는 꼴이고요. 국민은행은 150만 원씩 받는 거고 인터넷 뱅킹 보험회사는 400만 원씩 계속 그냥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전북은행이 뭡니까? 6.4%. 응?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이자 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5대 은행의 성과급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성과급. 이익이 발생됐으니까 임원이건 뭐건 계속 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자, 성과급.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평균치가 얼마냐면 임직원의 성과급이 평균치가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1억 4천씩 받았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가장 높은 은행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도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다. 그리고 2021년 성과급의 총액이 원래 얼마였냐면 1조 200억이었습니다. 1조 200억. 근데 2022년 1년 만에 성과급이 1조 3,8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몇 퍼센트 늘어난 겁니까? 35% 늘어났다. 돈잔치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대 마진을 줄이라고 계속적으로 지시를 하게 된 거고요. 금융당국이 압박을 해서 이제서야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단 한 번도 시장 경제에 개입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규제 정책을 다 도입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전부 다 몰수해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시장 경제에 개입을 안 한 적이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왜 관치 공방이 나오고 있냐 이겁니다. 따라서 이자 이익을 이렇게 내게 됐다면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환원해야죠. 세금 몰수해야죠. 규제해야죠. 왜 안 하고 있냐고요. 왜 안 하고. 결국엔 가장 큰 문제는 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에 있다. 모든 시장 경제, 금융시장에서 이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른 은행들도 5대 시중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자, 금리, 가격에 대한 부분 담합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더 거대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죠.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기를 풀어야 됩니다. 매기 효과를 내야 됩니다. 더욱더 큰 경쟁 상대를 도입시켜서 경쟁 체제로 인해서 촉진시켜야죠. 시장 경제를. 그리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넓은 선택권도 보장받아야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자, 결국에는 대출 금리는 앞으로 인하될 겁니다. 자,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자연스럽게 인하된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려면 가상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또는 우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 우리 채권에 대한 지표들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리도 앞으로도 계속 인하될 소지가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에 3월달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다주택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전부 다 완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물리고 또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인 대출, 담보대출도 마찬가지 다주택자에게도 LTV 한도 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높았던 6%대까지 올라갔던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마찬가지 지금 4% 초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그래서 다시 전세로 회귀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또 내 집 마련하고자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시장에 분명히 나올 거다. 3월 이후부터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